면역력 하게 되면요. 면역력 하게 되면은 장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왜요?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해요. 장의 건강은 누가 좌지우지하냐?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특히 유익균의 숫자가 활동도가 바로 면역력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면역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아세요?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가 평소에 설사와 변비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너무 지독하다. 자, 여러분이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성분이 나오면서 냄새가 좀 독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 야리꼬리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장소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영양성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안에서는 막 썩어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칠랑팔랑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 썩는다.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10대, 20대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말이죠. 차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애들이 한 방 터뜨립니다. 또 이런 방귀는 또 소리가 안 나요. 피세 방구입니다. 한 방 팍 터뜨리면 막 창문 내리고 막 웃고 난리 나는데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애한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주고 맛있는 음식 주고 비타민 사주고 건강 보조식품 사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줬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썩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 학교의 모든 강의의 초점은 전부 다 장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스스로 자기의 장 건강을 개선되는 것,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늦어도 한 달 안에. 빠르면 2주, 더 빠르면 1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의사들하고 자기 병원에 와서 변비로 5년, 6년째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을 의사하고 직접 저하고 같이 그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저희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을 때 일주일 만에 다 해결됐어요. 그분들이 말이죠. 제가 방송에 녹화하러 가니까 저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이 변비 환자들은 말이죠. 진짜 심한 환자들은 진짜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요. 손으로 한 개 한 개씩. 그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만물상, 이계호 교수, 변비, 청국장 나오면 그 의사들이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했던 거 다 나와요. 의학적인 결과가. 결국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장 건강을 개선해야 되는데 장 건강에 미생물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눈이 번쩍 띄입니다. 아, 교수님 그 유산균 먹으면 됩니다. 유산균. 현재 대한민국 1년에 유산균 시장이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매출액이. 그런데 저는 유산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광고 효과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균 얘기하는 이 유산균들은요. 프로바이오틱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균, 생균이라는 얘기예요. 프로바이오틱. 이 프로바이오틱은 상업적으로 19가지의 유산균이 현재 상업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이런 게
5개, 6개, 7개 조합을 시켜서 현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이건 균이에요. 균. 그런데 이 유산균, 1세대 유산균들은요. 전부 다 온도에 약해요. 조금만 온도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위산에 다 죽어요. 위산에 다 죽어요. 담즙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캡슐에 씌워가지고 뭐 장까지 내려간다. 또는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효과가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제품 중에 거의 한 7, 80%는 사균입니다. 죽은 균입니다. 죽은 균도 효과가 조금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먹는 그 유산균은 최대 100억 마리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 인체 장 속에 존재하는 균의 숫자가 100조개, 200조개, 300조개예요. 100억 마리가 다 살아서 들어가 본들 큰 컨테이너 하나에 바게트 하나 들어간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던 균이 뭐 해야 돼요? 번식을 해야 합니다. 번식.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번식을 하려면 먹이, 온도, 습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 속에는 온도하고 습도는 있죠. 먹이가 필요해요. 먹이. 그죠? 먹이. 유산균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먹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일컬어서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이걸 2세대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2세대 유산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먹이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먹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은 소장에는 포도당이 매우 많습니다. 소장에는 왜? 포도당이 흡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대장이에요. 대장.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 이 대장에는 포도당이 없습니다. 왜? 소장이 포도당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당이 2개가 붙어있는 걸 뭐라 그러죠? 당 2개 붙어있는 걸 뭐라 그러죠? 이당. 이당. 그죠? 설탕, 꿀, 엿, 이런 게 다 당이 2개가 붙어있어요. 이건 쉽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꿀분이나 사탕을 먹게 되면 금방 원기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장소에 들어가서 바로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이 바로 혈액수로 들어가서 세포수로 들어가서 막 타니까, 그죠? 필요할 때 먹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이 3개가 붙어 있는 건 뭐라는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 3당. 자, 포도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것을 특별히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에서 10개. 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녀석은 이 소장 속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주부들이 올리고당을 다이어트, 설탕하고 틀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 쪽으로. 3개에서 10개짜리 어디로 옵니까? 이 대장의 초입 부분, 상행결장 쪽으로 오면서 비로소 여기 와서 3개에서 10개짜리가 한 개 끊기면서 이 속에 있는 대장 초입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고당을 먹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올리고당 하게 되면 마트에서 파는 거 올리고당, 원래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당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올리고당은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추가로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올리고당을 살 때는 뒤에 라벨을 보고 100%짜리를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재료로 해서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프락토올리고당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싸구려 떨이형 바나나, 싱싱한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콩가루가 말이죠. 100g 중에 3g이 제일 많아요. 올리고당이. 이걸 반찬으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먹는 순간에 이쪽에 있는 대장 초입에 있는 미생물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다가 말이죠. 자, 그런데 3개에서 10개짜리를 말이죠. 여기서 다 분해되고 이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저기 돌아서 항문까지 안 갑니다.
아까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 뭐예요? 직장암이에요. 직장. 항문고대인 직장 속에 뭐가 없어요? 유익균이 거의 없는 거야. 유익균이. 따라서 여기까지 모여가려면 이쪽에는 3개에서 10개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20개나 30개가 붙어있는 긴 녀석이 가는 거예요. 20개나 당이 20개나 30개가 붙어있는 긴 녀석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해외 사람들,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치커리. 뭐예요? 뿌리 식품입니다. 이 지구상에 뿌리 식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저 음식을 요즘 젊은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장에서 먹었던 음식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익균이 없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썩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는데 이 뿌리 식품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던 대로 대장에 있는 유익균 하는 먹이 먹었는데 해가지고 도덕하고 뭐 도라지 이런 거 먹었는데 설사가 막 납니다. 설사가 나시는 분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라 그랬는데 3끼 먹고 분말해서 먹고 액기스에서 먹고 따려서 먹고 뭐 심심하면 먹고 저 성분들을 많이 먹을수록 변이 계속 묽어집니다. 먹는 양하고. 따라서 변의 묽기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눌린이 많게 되면 결국 뭐예요? 대장 속에 있는 균이 뭐예요? 비피더스균입니다. 비피더스균이 많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황금변입니다. 노란색 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들 뭘 먹더라도 노란색 변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피더스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태초 먹거리의 교육을 받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변 색깔을 보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죠? 변 색깔을 가지고. 또 원한다면은 변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주게 되면 대전에 변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나 좋은 균이나 나쁜 균 숫자를 분석해주는 기관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합니다. 저희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대변의 유해균과 유익균 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3박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균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균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황금변 하나만 보고 자기가 벌써 느끼거든요. 벌써.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 3세대 유산균에 해서 좀 비싸게 팝니다. 좀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지난 2, 3년 전부터 더 비싸게 파는 제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이라 해가지고 제4세대 유산균이 지금 현재 제일 비싸게 팔리는 유산균은 다 제4세대인데 제4세대는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그 다음에 대사물질을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유산균을 뭐라고요? 제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라 해서 지금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유산균은 전부 다 제4세대 유산균이다. 그런데 이 모든 유산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장까지 살아나간 지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제4세대 유산균으로서 완벽한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완벽한 식품이에요. 김치는 특별히 고춧가루나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서부터 제 강의의 초점이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청국장과 김치를 만들어 먹자 해서 제가 앞치마 두르고 칼 두르고 해가지고 김치 10분 만에 만드는 방법. 또 김치 만들라 그러면 뭐 레시피 달라 그러고 뭐 소금을 뭐 물을 뺑뺑 돌려가지고 바깥에 묻힐까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복잡해서 안 돼요. 저는 김치 딱 10분 만에 다 담굽니다. 누가 담글 정도로 유치원 아이들이 담글 정도로. 10분 만에 유치원 아이들하고 같이 담궈요. 엄마하고. 청국장 맛있게 띄우는 방법. 청국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절대로 청국장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나는 건 뭐예요? 부패예요. 부패. 꼬랑내는 부패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청국장을 하고 김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면서 같이 해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식약처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청국장을 분석해서 유해물질, 나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달라는 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청국장 사 먹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청국장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국장 중에서는 먹으면 안 될 청국장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느 청국장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소개를 못 하겠어요. 그 문제점이 왜 그래 됐냐면요. 우리나라 청국장은 짚을 이용하는데 짚에는 유기농 짚이나 친환경 짚을 가지고 하는데 그 유기농 친환경 짚에도 뭐예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그럼 좋은 균은 발효를 시키고 나쁜 균은 뭐예요? 부패를 합니다. 매주를 해가지고 말이죠. 짚을 해가지고 처음에 달아나는데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 노란 곰팡이, 빨간 곰팡이, 검은 곰팡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솔 가지고 물 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된장을 담그어요. 저희들은 그게 뭔지 다 아는데. 그리고 언제 그만둡니까? 냄새 날 때 그만 띄워요. 냄새 날 때. 언제 스톱을 해야 되겠는데 냄새 날 때. 그래서 청국장은 꼬린내가 나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냄새 날 때 뭐라고요? 부패된 거예요. 부패.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된장과 청국장 명의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요. 뭔가 서류 하나 없어요. 전부 다 물으면 다 손맛이라고 손맛. 다 손맛이라고 그래요. 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지금도 청국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청국장 띄워가지고 비닐랩 씌워가지고 5일장이나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팔아도 법에 괜찮아요. 안 걸려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표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든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만드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혐오식품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좋은 균, 나쁜 중에서 좋은 균만 싹 뽑아가지고 낫또라는 이름을 붙이고 특허를 받았어요. 좋은 균만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온도, 습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 과학적으로 표준화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어요. 지금 낫또는. 지금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 호텔 가면 아침 조식에 동그란 통에 낫또가 나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 함경도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져 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콩류의 작업 자정률이 7.5%밖에 안 돼요. 콩 작업률이. 제가 도저히 이 사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순창군을 찾아갔습니다. 순창 군수님을 뵙고 군수님, 저 모르는 사람인데 순창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발효의 고장이라 해서 고추장으로 유명한데 고추장을 가지고선 우리나라를 못 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가장 큰 문제,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큰 문제인 장 건강,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 유지하려면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에 군수가 웃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무슨 얘기하냐고. 어른도 안 먹는데 애들. 제가 3년을 따라가면서 설득을 해서 드디어 순창군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청국장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청국장 하게 되면요. 농축수산부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갔습니다. 컴퓨터 뭐 하고 이런데 가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전통 과학을
전통 기술을 표준화, 체계화,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화 시켜서 낫또를 이기겠다. 낫또를 잡아보겠다. 우리나라의 콩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기고 처음으로 먹거리한테 연구비를 줬는데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에 45억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45억의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5개 대학교하고 3개 연구소에서 5년간 청국장에 대해서 건국 이래로 가장 큰 연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불과 지난 12월 30일 날 5년, 3개월 전에 연구가 5년짜리 연구가 끝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다? 모든 청국장 제품의 표준화, 생산 기술에 대한 표준화, 과학화에 대한 연구를 제가 다 했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동물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도 하고 낫도 하고 비교 실험도 하고 청국장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데이터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대를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K푸드, 우리나라 콩의 자존심을 가지고 한번 뭔가 좀 해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계획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암 1위의 장 건강 회복하고 또 청국장에 어려서의 콩으로서의 명예를 좀 회복하자. 콩은 말이죠. 콩은 한국산을 보면 콩 유전자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말이죠. 단백질 공급원이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콩입니다. 콩.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콩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는 말이죠. 삼국시대 때는 여성들의 혼숙감이 매주입니다. 매주. 그 정도로 콩이 중요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날짜 동아일보 내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오늘 날짜 신문을 보니까 콩류가 작업자율이 7.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수입콩이에요. 수입콩의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 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밀은 또 0.5%예요. 제가 실제로 12년 전에 제가 순천군청에다가 옥천군청에다가 이 안남면에 우리나라에서 밀 생산이 되고 또 밀을 재분하는 재분소가 우리나라에 딱 몇 개밖에 없는데 여기 옥천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천군청에다 뭐를 이제 한번 여쭤봤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옥천군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라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옥천군이 아주 싸늘한 거예요. 왜 자꾸 그 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냐.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옥천군에서는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그냥. 가격이 비싼데 문제는 7.5%의 콩이나 0.5%인 우리 밀과 우리 콩도 현재 다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콩에 비해서는 뭐 작게는 5배, 크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콩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나라가 인구 밀도당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과학자끼리 논란이 있어요. 이게 괜찮다,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콩에 대해서는 유전자 표시제를 하자라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표시제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표시제라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싸더라도 싼 거에 유전자 변형을 먹을 거냐, 비싼데 유전자 변형을 안 먹을 거냐, 소비자한테 선택을 주기 위해서 표시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안 지켜요. 표시제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 표시제를 하면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싼 걸 사 먹든지 비싼 걸 사 먹든지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